안녕하세요.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2019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과 단락 그룹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면 제목 슬라이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또는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문구는 일종의 가이드 문구이기 때문에 누르면 이 문구는 사라집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파워포인트 2019라고 제목을 달아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요 레벨업 실전 강의, 자 이렇게 부제목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글꼴과 단락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배경화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파워포인트 2019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인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메인 타이틀의 경우에는 글꼴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글꼴 그룹에 있는 글꼴을 골라 보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메인 타이틀에 들어가는 글꼴은 좀 굵고 중후한 맛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좀 밝은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발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굵고 무게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통 많이 썼던 것이 바로 HY 헤드라인 M체였습니다. 또는 경고딕 정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고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팝 도둠체라든지 노토산체도 많이 쓰죠. 볼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많이 쓴 티몬, 몬소리, 블랙체 같은 것들도 많이 씁니다. 조금 가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나눔 고딕이라든지 또 남양주 고딕, 이렇게 고딕체의 글꼴들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노토산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HY 헤드라인이나 견고딕체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려면 글꼴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 타이틀이 있을 수 있고 날짜와 장소, 발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꼴은 좀 크게 또 두꺼운 걸로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 또 좀 작은 차이지만 있어 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 간격입니다. 글씨 크기가 커질 경우에는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좁아지는 것이 보기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좁게 내지는 매우 글꼴이 크기 때문에 매우 좁게를 해도 그렇게 좁은 티는 안 납니다.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이 간격은 좁게 해주는 것이 보기에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여기에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워드 아트가 별개로 있었는데 지금은 텍스트와 워드 아트 스타일이 하나로 통합되다시피 해서 텍스트에서 바로 워드 아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드롭다운 벤처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배경 화면에 따라서 진하다 싶으면은 밝은 색으로, 배경이 밝다 그러면 진한 색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흰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지 않은 선에서 무늬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 탭으로 건너와서 글꼴을 보도록 하죠. 그 워드 아트에는 굵기라든지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이탈릭차라든지 밑줄이라든지 취소서들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요. 두껍게 한다든지 굵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자 정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미 워드 아트에서 서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글꼴에 대한 색깔은 지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브 타이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인 타이틀보다는 조금 하는 게 좋겠죠. 글꼴은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두 개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똑같은 글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글꼴은 조금만 키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워드 아트에 가셔서 맞는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골라보시고요. 배경 따라서 어떤 색깔, 어떤 폰트, 어떤 크기로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채우기 주황색으로 부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홈 탭에서 텍스트 간격을 좁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작다 보니까 매우 좁게 하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이럴 땐 좁게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메인 타이틀하고 서브 타이틀이 정리가 돼서 보입니다. 배경 화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운데를 맞추는
가는 것이 무난하고, 만약에 오른쪽 편에 배경화면이 쭉 들어간다 그러면 왼쪽 맞춤으로 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지금은 일단 가운데 맞춤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죠.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엔터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해요. 그래서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단락 그룹에 보시면 지금 글머리 기호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네모나게 해도 괜찮고요. 뭐 체크 표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머리 기호는 크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아담하게, 저는 이렇게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 또는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보기에 깔끔하고요, 정돈돼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번호 매기기가 있는데, 순서가 중요할 때 옥차라든지 이런 걸 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번호 매기기입니다. 자,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글머리 기호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항목들을 보기 좋게 정렬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다운 버튼 눌러보시면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파벳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자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숫자로 된 것을 가장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1, 2, 3, 4, 5, 6이라고 해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어떻게 조절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줄 간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 2,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원했던 간격이 아닐 때가 많아요. 1은 조금 좁은 것 같고 1.5는 좀 넓은 것 같고, 그럴 때는 일단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 자동 맞춤 옵션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무리 넓게 하고 글자를 크게 하더라도 요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불편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 틀에 텍스트 맞춤 중지를 눌러서 자동 옵션을 이걸 꺼줍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단락에서 줄 간격이라는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1.5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줄 간격 옵션 눌러보겠습니다. 줄 간격이 현재 1.5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정으로 바꿔줍니다. 자, 고정으로 바꿔주면 현재 33.6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한번 3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간격이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서 줄 간격 좀 눌러보시면 넓었으면 좋겠다. 예, 그럼 여기서 36을 8 정도 살짝 넓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을 세밀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줄 간격 옵션에서 고정이라는 메뉴입니다. 세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고정이라는 메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값을 입력해 주시면 아주 세밀한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격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슬라이드에 제목을 적용하고 부제목을 적용하는 방법과 단락 그룹에서 번호 매기기 또는 글머리 기호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줄 간격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글꼴과 단락을 통한 텍스트 편집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도 내어쓰기라든지 들여쓰기 같은 것들을 조절할 필요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만 하셔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과 단락 그룹을 통해서 텍스트를 편집하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